네, 조용찬의 미중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과 함께 어제 OECD가 37개 회원국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먼저 OECD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미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예측 기관 그리고 국제투자은행이 내놓는 예측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3분기부터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코로나가 변수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 경기 순환 국면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는 아무래도 GDP 성장률인데요. 네. 하지만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GDP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OECD 세계 경기 선행 지수를 주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표를 보면은 현재 중국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만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거고 다른 대부분 나라는 다 침체 국면에 있고요. 네, 근데 긍정적인 점은 예. 6월 말까지 보면은 경기 바닥인 4월에 비해서는 V자형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 속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은 2%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에 마이너스 3.3%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때문에 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3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렇죠. 원래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었는데 이걸 마이너스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게 참 희망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3분기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잖아요. 세계 1위.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중국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OECD에는. 예. 그렇죠. 예. 자,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 GDP가 얼마 전이었죠. 보도가 됐는데 연율로 따져서 마이너스 33%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고 7월 실업률이 10%대고 코로나 감염자 수 500만 명이 얼마 전에 넘었고요. 자, 이렇게 실물 경제는 최악인데요. 주식 시장만은 화랑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은 현상인데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끄는 주요 세력은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 거래 사이트죠. 로빈훗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3월달 이후 도시 봉쇄로 인해서 자택근무를 하게 되는 투자가들이 3월 주가 폭락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최근 들어와서 성인 1인당 $1,200 현금이 지급이 됐고요. 또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보험 외에 매주 한 $600 정도를 혜택을 받다 보니까 매주. 이 돈을 여행이나 외식, 엔터테인먼트에 써야 되는데 이런 기회마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관련주를 매수했고요. 최근에는 또 가치주라고 해서 굴뚝주들을 또 매수하고 여기에 금뿐만 아니라 은까지 투기붐을 집힌 게 로빈후드라는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제5차 경기 대책에 추가로 1,200
억 달러를 현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인 투자가들의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전세적으로 뭐 경기는 안 좋지만 유동성에 의한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이나 지금 마찬가지군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인.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 빼놓을 수 없겠고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단어가 이제 로빈후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미국과 네, 우리. 뭐 넘치는 네. 돈이 뭐 물론 머니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은 동조화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금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금값이 국제 금값이 이제 쭉쭉 상승하다가 어제였죠. 다시 2,000달러 아래로 아주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 금값 추세 예상해 본다면요. 네, 금값을 추정할 때는 보통 뭐 실질금리라든지 본원 통화 증가를 예상하고 상관관계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2032년에는 금 가격이 최소 1온스에 그 5,000달러, 최대는 15,500달러까지 예?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연간 금 채굴량이 3,400톤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15년 뒤에는 이 금 채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금 가격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간 조정을 보이지만 다시 상승한다면은 뭐 충분히 1온스에 3,0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에 대한 그 도피 현상, 또 저금리 상황 속에서는 금만한 그 매력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금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도 이거 큰 원인이 되겠죠? 금값 상승.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1971년을 대구로 봤을 경우에 예. 현재 가치는 1.9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아, 50년간 달러 가치가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50분의 아무래도 1이죠? 예, 그렇습니다. 50분의 그러다 1? 보니까 금만한 자산이 없다고 보고서 허허. 뭐 장기적으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권유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미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미 대선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11월 3일이니까. 자,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또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올라간 상태인지 그리고 왜 올랐는지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보다 9에서 한 10%포인트 앞섰는데요. 예. 8월 5일 그 정치정보 사이트는 리얼 클리어 그 폴리틱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6.4%포인트까지 어우. 좁혀졌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트럼프가 그동안에 중단됐던 코로나와 관련된 브리핑을 좀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예. 또 중국 때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의 80%는 중국 혐오증을 갖고 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무당파층 그리고 중도 유권층에 환심을 샀고요. 예. 여기에 바이든의 급진 좌파적 그 성향의 그 정책들이 발표되고 또 총기와 관련해서 규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인 남자 보수층들이 트럼프 쪽으로 직결시켰던 촉매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한 두 자릿수 가깝게 두 자릿수 안팎 이렇게 앞서 있었는데 8월 5일에는 6.4%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얘기. 그나저나 그 러시아가요, 그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예. 임상 3상도 거치지 않은 그래서 좀 불안전한 백신 같은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 백신을 먼저 개발했다는 소식이 트럼프에게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차, 2차, 3차 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을 그 뛰어넘고 지금 백신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상을 안 하지만 했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실증적인 그 실험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고요. 예.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좀 그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좀 쫓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자,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추격을 해오자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간밤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해리스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왜 여성 흑인 러닝메이트를 지명한 건지 이것도 좀 봐주시죠. 네, 뭐 해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55세고요. 자마이카계 아버지 그리고 타밀족 출신의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인종 의원입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인종 차별을 경험을 하면서 올해 초 미국 전역에서 경찰과 과잉 진압이라든지 흑백 인종 차별과 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네. 이 때문에 흑인과 유색 인종은 물론이고 중도 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표 확장성, 특히 여성이나 다인종, 진보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상원인이 필요했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반 지지층이 남성입니다. 네. 남성들 사이에서는 6%포인트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척점에 있는 젊은 유권자라든지 여성 유권자들의 표 직결에는 아무래도 해리스 상원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고 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이 고령 탓에 TV 토론에 매우 약한 면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능수능란한 대화 능력도 있고요. 트럼프의 약점인 인종차별 문제, 경찰 비리,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 있는 TV 토론에서 아무래도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서 낙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바이든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군요. 여성이라는 점, 젊다는 거, 그리고 토론도 잘하고 아무래도 인종 문제 이런 것에 보완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군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역사상 이렇게 여성 부통령 후보가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여성 부통령 후보들 있잖아요. 그 후보들과 이번에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1984년도에 그 월터 먼데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는 하원 의원 출신인 그 페라로라는 여성이 있었고요. 네. 또 2008년 존 맥케인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그 알래스카 주지사 출신의 페일린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들과 그 해리스의 그 차이점은 이념적으로는 보수 쪽에 가까운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현재는 이제 진보 성향에 가깝고요. 또 인종적으로 백인이었지만 유색 인종이었다는 점. 예. 출신이 상류층이었지만 해리스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또 히스패닉계나 그리고 흑인계들로부터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수저로서 아메리칸 꿈을 이뤘고요. 또 보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여성 부통령이 아닌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여성 정치라는 점에서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현 시점에서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승리 확률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만 해주시죠. 네,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대선 승리 확률은 바이든은 61%고요. 트럼프는 3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폭이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최대 그 변수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않느냐는 경향이 크다 그럽니다. 투표일 날씨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